일단은 본 책의 4페이지를 한번 펼쳐봅시다. 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본 책의 4페이지 보시면 순서 삽입에 수능에 도움이 되는 순서 삽입 학습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 안에 있는 멘션들이 제가 써놓은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매년 평가원에서 3월 달쯤이 되면은 학습 안내서라는 거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각 과목별로 그리고 해당 과목의 어떤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에 대한 멘션을 쭉 적어줘요. 그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요거는 여기 있는 요 평가 요소부터 시작해서 학습 안내까지 전체 내용은요. 평가원에서 이 순서 삽입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특징적인 부분만 하나만 딱 보고 갈게요. 1번에 평가 요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평가 요소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밑에 적혀 있는 멘션 한번 보세요. 본 유형은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서,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 뭐 문장 삽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하기. 요 네 개의 유형은 평가원에서도 아예 공식적으로 단순하게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를 잘 풀려면요. 쓰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지금까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배웠던 거랑 메커니즘이 아예 다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초점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영어로 에세이 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는 없잖아. 간접적으로 쓰기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필기 노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필기 노트 펼쳐놓고 1교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요 유형, 순서 삽입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개념들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 개념부터 필기 노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좀 추가 필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건 내가 잘 몰랐던 거다면 뭐 좀 중요하다고 표시를 좀 해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글을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글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글의 내용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져 있는 글감과 문장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가 글을 쓰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에 관한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필기노트 거기 줄글에는 밑에 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됐죠? 한번 해볼게요. 순서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순서 얘기부터. 순서 문제를 통해서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일 때, 다시 순서 문제를 통해서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일 때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를 평가하는 방식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A, B, C 세 덩어리가 있어요. 각각의 적절한 순서를 정해보세요. A는 흰색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이 났어. B는 빨강으로 시작을 해서 흰색으로 끝이 났어. C는 빨강으로 시작해서 빨강으로 끝이 났어. 자, 이게 글의 내용인 거야. 각 단락의 내용인 거야. 물어볼게. A, B, C 세 덩어리의 올바른 순서를 네가 정해봐봐. 머릿속에 좀 생각이 나와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C가요.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B요. 그러니까 빨간색들끼리 연결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B 다음에 A가 돼야 흰색끼리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라면 글감 두 개를 딱 던져놓고 배치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같은 글감끼리 하나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죠. 이게 기본인 거라고, 기본. 그래, 이게 순서 문제를 풀 때,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이 중요한 덕목인 거야. 똑같이 중요한 덕목인 거라고. 이걸 좀 있어 보이게 풀어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뒤를요, 연결할 때 좀 뭔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연결을 해야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와 삽입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서의 내용이야. 글 전체를 구성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뭐 문제 제기가 있고 해결책이 나중에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아니, 자꾸 그런데 얽매이지 마세요. 문제 제기 다음에 해결책 안 나오고 해결책부터 먼저 얘기했다가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점 얘기하면 이거 뭐 틀린 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색깔 배치로 글을 쓰는 걸 얘기를 해보면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흰색 얘기 하기 전에 빨간 얘기 다 끝내고 흰색 얘기를 할 거라고. 뒤죽박죽으로 글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기본인 거라고. 그걸 제가 필기 노트에는 같은 색깔끼리 연결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거죠.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이거거든. 제가 지금부터 지문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떤 거 느끼시면 되냐면 요거 좀 연결이 어색한데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오지? 내가 글 쓰는 사람이면 이렇게 연결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구간을 찾아봐봐. 됐지? 자, 첫 문장이 흰색. 그 다음에 1번 흰색. 자, 2번 흰색 얘기를 하다가 노란색 얘기로 옮겨왔어. 문장 내에서. 됐죠? 3번 노랑. 4번 빨강. 5번 빨강. 끝. 자,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가 쓰는 사람 입장이면 나 같으면 이렇게 연결은 안 할 것 같아. 이 연결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 몇 번과 몇 번 사이예요 지금? 이 사이 아니에요? 그죠? 여긴 뭐 네가 봐도 뭔가 좀 연결이 되게 어색해요. 뭔가 딴 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장 삽입 문제를 보면 그렇다니까. 그 영과 연결이 어색한 거를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나는 문장이에요. 이거 이 자리에 딱 넣어주면 앞에 노란색끼리 연결, 뒤쪽에 빨간색과 연결 완벽하게 돼서 정답 4번이 나와준다고. 이렇게 됐지? 이게 문장 삽입 문제에서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이거든. 이게 봐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같은 내용들끼리 연결해야 순서도 맞게 나오고 내용이 붕 뜨지 않게 같은 내용끼리 연결해야 문장 삽입도 적절한데 끼워 넣을 수 있고 이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 앞으로 문제 풀 때 머릿속에 항상 먼저 넣어두셔야 될 건 이겁니다. 순서와 삽입 문제는 글쓰기를 물어보는데 글쓰기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내용의 배치 순서야. 이거라고. 이거. 오늘 우리가 평가원에서 기출된 문제들을 쭉 볼 거예요. 참고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거는 절대평가 이후에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6월, 9월 수능에 18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의 모든 순서와 삽입 문제 플러스 같은 해에 나왔던 모든 상관학교 기출 문제를 다 볼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 모든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일 큰 원칙이 이겁니다. 앞뒤에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끼리 연결돼야 된다고. 됐죠? 그럼 이제 이것만으로 글쓰기가 완성되냐? 그렇진 않죠. 글을 쓰려면요, 그냥 내용만 잘 배치한다고 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도 쓸 줄 알아야 되냐면 문법적으로도 완성되어 있는 문장으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의사 전달이 되죠. 내용은 글감은 참 괜찮은데 완전 중구난방으로 단어를 배치를 해놓으면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성을 지키는 것도 글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문법성이 뭐냐? 이거야. 기능어라는 친구를 배치를 잘해야 돼요. 다시, 이 기능어의 배치는 뭐와 관련한 개념이냐면 문법성, 그 다음 논리, 이거를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인 거예요. 됐지? 되게 내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실제 내용 보잖아? 별거 없어. 잘 들어봐봐. 제일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런 거 정도. 대명사와 지시사요. 지시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거든, 얘들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문장에 보이라고 썼어. 됐죠? 어떤 네가 글을 쓰다가 보이라는 존재가 출현을 한 거야. 그 다음 문장에서 얘에 대한 설명을 풀어 써주고 싶어. 됐죠? 그러면 이건 he로 받는 게 맞니? she로 받는 게 맞니? they로 받는 게 맞니? 뭐가 맞아요? 어떻게 써줘야 맞는 연결이에요? 어려워 이게? 이렇게 써야 문법적으로 올바르잖아. 그치? 글 쓸 때 당연한 입장인 거라고. 됐어? 이게 다야. 일반화 시켜볼까요? 수일치 있죠. 단복수. 이거 철저히 지키시라고요. 대명사 막 중구난방으로 쓰지 말고. 앞에 method, 방법이 딱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this method라고, 이 방법이라고 써줘야지 these methods라고 쓰면 연결이 안 돼요.
이거 순서 찾기 할 때 제대로 활용하고 문장 삽입할 때 제대로 활용해 먹으시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다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앞에 어떤 등장인물도 등장한 적 없는데 갑자기 쉬라는 말 쓰면 이건 글이 아니라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활용 잘 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거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it, 그것, this, 이것, that, 저것. 얘들은요, 모두 다 각각 앞에 나왔던 단수의 대상을 받을 때 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얘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말에서도 여러분들이 쓰는 습관입니다. 친구랑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인 2역을 할게요. 야, 나 어제 UFO를 봤어. 친구가 대답합니다.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진짜야. 여기서 그거 뭔데? 여기서 그거 진짜야라고 할 때 그거 뭐예요? UFO를 봤다라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it과 this와 that은요. 앞에 단수 명사가 딱히 없더라도 그냥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받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됐죠? 근데 조금 생각을 더 해볼까? this의 복수형이 these잖아. 근데 this가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럼 these는 앞에 나온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들을 대신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라고. 됐지? 요 these가 앞문장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2017학년도 수능에 39번에서도 한번 사용된 적이 있고 2019학년도 수능에 36번 순서 찾기 문제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 됐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요러고 하면 꼭 이제 이 질문이 나와. 선생님 그러면 이세 복수형인 they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대세 복수형인 does도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얘는 문법적인 약속이야. these만 앞에 나온 문장들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본이야. 일단 기본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I에 does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얘가요. 맥락에 따라서 대명사가 아닐 수 있다. 얘가 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does 뒤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예요. 너네 알고 있거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 있잖아. does who, does who. 이 does 앞에 나오는 대상 맞는 거 아니잖아. 이 does who 해석 어떻게 하니 너네? 뭐만? 사람들. 그래요. does라는 말 자체가 대명사가 아니라 people, 사람들의 의미라거나 혹은 맥락에 따라서 things, 뭐만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물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어요. 필기노트에 things라는 뜻은 없다. 추가해줘라 여러분들이. 됐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oes which하면 뭐만 것들이란 뜻이에요. 이해 가셨니? 그러니까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라고. 괜찮아?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필기노트에 있는 예문 그대로입니다. 자, 문장을 일단 하나 적어볼게요. In her book, 그녀의 책 속에서 Rosa said, 로사가 말하길 요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In her book, Rosa said, 요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요 문장이 글 중간에 등장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의 첫 문장이라고 생각할게요. 첫 문장. 그럼 여기에 등장해 있는 her, 얘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표현일까요? 뒤에는 로사를 대신하고 있는 표현이란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면 앞에 나왔던 대상을 대신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맞아. 근데 경우에 따라서 대명사가 이렇게 뒤에 나오는 대상을 대신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범위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쓰이는 거다. 자, 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문장 내에,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같은 문장 내에. 그러니까 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문장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문장도 아니고 같은 문장 내에 후술되는, 후술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등장하게 된 명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배웠어요, 이거. 생각 한번 해봐. 가주어 진주어 알죠? it 쓰고 난 다음에 저 뒤에 to나 that 쓰잖아. 이거 보시면 뒤에 나와 있는 to나 that을 앞쪽에서 it으로 미리 받아놓고 있는 거라고.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든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봐봐. 지금 있잖아, 얘들아. 뭘 배우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 그냥 this와 it과 that을 배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지금 배우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목차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순서 삽입 문제 푸는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평가원에서 규정한 것처럼 쓰기 영역의 문제라니까. 그럼 쓰기 영역을 하려면 네가 글을 쓸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문법성과 논리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대명사와 지시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 주의사항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앞으로 풀게 될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등장해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요소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예요. 요거 필기 노트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랑 대화를 나눠요. 야, 나 오늘 조정식 수업 들었어. 조정식 실제로 보면 어때? 그랬더니 이제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실드 쳐주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He's not that short. 이렇게. 물론 저는 작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가 나를 실드 쳐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대명사 아니에요. 이거 대명사 아니에요. 그 짧은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얘 무슨 역할 하는 건데? 여기 that은 뭐냐면 강조의 의미예요. 우리말로 굳이 해보자면 그렇게나 뭐 이 정도의 뜻이죠. 그렇게. 요거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He's not that short. 아유, 조정식 그렇게 작진 않아. 됐어? 이게 2020학년도에 사관학교에 먼저 나왔었어. 그때 사관 기출에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That hot desert. 정말 사막을 가리킬 때 그 that을 쓴 게 아니라 그렇게나 더운 사막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알아두시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면 놓쳐요. 앞에 that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 왜 썼지? 뭐 이러고 있다고요. 이런 건데 전부 다 문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속인 거야. 됐지?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문법성에 대한 얘기는 좀 끝났고 이제 논리적인 걸로 연결어라는 거 한번 따져봅시다. 연결어, 뭐 연결사 다 좋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도 책 안 열어보셔도 됩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 8페이지까지 막 8개의 종류로 연결을 쭉 분류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연결어 중에는 제가 지금 수업 때 말씀드리는 건 그중에 핵심적인 것들이야. 요 세 개만 확실하게 알아둬도 돼. 나머지는 내가 수업하다가 조금씩 설명 해줄 테니까. 첫 번째, 역적. 자,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앞에 글 읽기 수업 배울 때 글 중간에 nevertheless, however, but 같은 역접 연결어가 등장했는데 정작 글 내용은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았나? 그지? 근데 순서 삽입 문제 있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순서 삽입 문제에서만은 역접의 연결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내용의 전환이 있다라는 걸 명심합시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순서 삽입 문제에서는 역접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조의 연결어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종류부터 먼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조의 종류 뭐 이런 거야. In contrast. 무슨 뜻이죠? 대조적으로. 이런 거 많지. 뭐 by contrast, conversely 뭐 이런 거 많은데 그거 말고 이런 친구도 대조다. Instead. 이거 무슨 뜻이죠? 대신에 이런 거. 다 대조예요, 이런 거. 이건 다 대조인데 얘들 쓰임 한번 볼래? 당연히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단순하게 대조시켜 줄 수 있어. 예컨대 이런 거죠. 남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수학 능력이 뛰어나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은 어학 능력이 뛰어나. 앞뒤 대비. 뭐 대신에를 쓰더라도 똑같아요. 상황 바꿔서. 남학생들은 어학 능력이 뛰어나 대신 여학생들은 수학 능력이 뛰어나.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보시면 역접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역접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대조의 연결어가 빡센 게 이런 경우야. 봐봐. 앞에 어떤 말을 썼어요. 그리고 대조의 연결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장을 딱 썼는데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 결코 선량하지 않아. 다시. 자연 환경은 결코 인간에게 선량하지 않아. 대조적으로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뭐죠? 자연 환경은, 됐죠? 인간에게 공격적이야. 다시.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 선량하지 않아. 대조적으로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 공격적이야. 가만히 봅시다. 인간에게 선량하지 않고 인간에게 공격적이다. 이 앞뒤 내용이 반대예요. 사실상 거의 같은 말 아닙니까? 인간한테 별로 착하지 않고 인간한테 너무 공격적이야. 아, 이렇게 대조 연결어를 쓰고 나면 앞뒤에 사실상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근데 이때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무조건 앞문장에는 부정문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에게 선량하지 않아. 그리고 다음 문장에는 긍정문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에게 공격적이야. 이렇게. 근데 매년 요거 설명하고 나면 반대 케이스를 묻는 애들이 있거든. 선생님, 대조의 연결 앞쪽에 긍정문부터 먼저 쓰고 뒤에 부정문을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이건 문법적인 규칙인 거거든. 이건 단어의 의미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 부정문, 긍정문. 이게 단어의 기본 규칙인 거다. 됐지? 그래서 대조는 이렇게 앞뒤가 진짜로 대비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을 나열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항상 열어놓고 대조를 보셔야 돼요.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요걸 활용해서 평가원이 참 좋아하는 거 주의해서 한번 봅시다. 누구냐면 rather이라는 연결어가 있어요. 얘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오히려 정도의 뜻이죠. 오히려. 얘도 똑같이 쓰인다. 자, 17학년도 수능의 문장 삽입 문제 39번에서 나왔던 문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설 업체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설 업체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야. 봐, 사설 업체에 맡기지 마.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야. 앞뒤 내용 어때요? 사실상 똑같죠? 그죠? 근데 사설 업체에 맡기면 제대로 된 투자가 안 이루어져. 부정문.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야. 긍정문. 이렇게 연결된다고. 됐니? 근데 이런 패턴으로 쓰는 rather는요. 진짜로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단골 기출 패턴입니다. 말씀드릴게 언제 나왔는지.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2017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됐죠? 최근 5년만 봐도 이만큼 자주 나왔어요. 주구장창 나옵니다. 함정과 함께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돼. 얘들아, 여기에는 요 친구들은 내가 다시 순서 3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성, 논리성으로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될 건데 이 구간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 다시 정리해줄게. 그냥 일반적인 대조의 연결어 있잖아. 대조적으로라고 해석되는 애들 혹은 대신에라고 해석되는 애들, 얘는 기능이 두 가지야. 앞뒤를 대비해도 되고 앞뒤를 같은 말로 연결해도 되고. 기능이 두 가지야. 됐지? rather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 앞뒤 같은 말 연결하는 것밖에 안 쓴다. 얘는 앞뒤 대비로는 안 써요. rather는 무조건 요렇게만 쓰여요. 됐지? 그래서 다시 순서 삽입 문제를 봤는데 in contrast가 나와. 그럼 네가 경우의 수를 두 개를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 rather 등장하잖아. 그냥 무조건 부정문이 있었나만 생각해 주시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결어에 주의해야 될 거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이 반은 촬영반이 아니었는데 내신 휴강 지나면서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다가 어디에서 촬영할까 해보다가 분당에서 수업할 때 이 반이 평균적으로 수업 태도가 제일 좋아요. 조가 계속 바뀌어도.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카메라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네. 계속 조네요 애들이. 자지 마. 왜 조니?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건데 얘들은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likewise 대문자로 적을 걸 그랬나?
Similarly, in the same way, 뭐 이런 얘들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애들. 근데 얘들은 쓰임이 이렇다. 잘 들어봐봐. 앞 뒤가 일단 유사해야 돼. 앞뒤가 유사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조정식은 메가스터디 소속의 영어 강사야. 마찬가지로 강민철은 뭐 나와야 될 것 같니? 메가스터디 소속의 영어 강사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앞뒤에 유사한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용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구조가 유사해도 괜찮아요. 문장의 구조가 유사해도 된다고요. 내용에 기반해서 구조가 유사해도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야, 빗길 운전은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사는 것도 뭐 안전함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빗길 운전의 안전과 인생의 안전은 다른 영역일 거야. 근데 구조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요. 요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잘 들어보세요. 앞뒤가 동일한 내용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뒤가 동일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강민철 잘생겼어. 다음 문장. 걔 인물 좋아. 이거 괜찮은 연결이거든. 강민철 잘생겼어. 걔 인물 좋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강민철은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걔는 인물이 좋아. 네가 들어도 어색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는 어디까지나 앞뒤에 비슷한 걸 나열해야지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뭔가 앞뒤에 똑같은 말을 나열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평가원에서 가깝게는 2019학년도 그 순서 찾기 37번, 조금 멀게는 2018학년도 문장 삽입 문제 38번에서 두 번이나 등장했는데 둘 다 학생들 확 죽였던 문제예요. 앞뒤에 똑같은 내용이면 안 됩니다. 됐죠? 요거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자, 요렇게 얘기하면 논리성이 중요한 연결어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겠지. 기타 기능어가 있어요. 기타 기능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고. 얘들은 딱 보시면 별거 없어. 앞에 나온 내용이 뭐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야. 예컨대 search 같은 거 생각해볼까? search a girl, 그러한 소녀라고 얘기를 하면 앞쪽에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 나왔어야 되니? 소녀가 나왔어야 돼. 당연하지 않겠어? re가 붙는 말 해볼까? retry, 재시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앞쪽에 최소한 시도하고 실패했던 얘기가 나왔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야. 뭐 also 같은 거 마찬가지고, 뭐 another 같은 거 다 마찬가지예요. another boy, 또 다른 소년 하려면 어떤 소년 나왔어야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게 기타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첫 번째,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수업을 듣다 보니 순서나 삽입 문제를 풀 때 그래 대명사나 연결어 같은 거 쓰는 것도 선생님이랑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 있던데 딴 데서 수업 듣다 보니까요, 혹은 해설치 보다 보니까 더 플러스 명사로 문제 푸는 경우 있던데 선생님 왜 이거 설명 안 하나요? 이거 잘 묻거든. 이런 거 있잖아. 어보이랑 더보이가 있어. 뭐가 먼저니? 어보이가 먼저고 더보이가 나중으로 나와야 돼.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저는 일체 안 써먹을 겁니다. 이따가 제가 문제 하나만 딱 보여줘도 알 텐데요. 이거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는다고. 더가 가지고 있는 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보다 보면 그냥 아예 지문에 처음 등장한 존재인데도 더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뭐 뒤에 수식어가 붙어서 한정이 된다거나 유일한 대상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근데 이걸 너네가 다 구분하지를 못하거든. 절대로 구분을 못하거든.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더가 무슨 용법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앞에 있는 말을 받을지만 못해요. 그거 알고 있으니까 평가원이 이걸로 함정도 꽤나 만들어내요. 일일이 다 너네가 뭐 피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덜을 활용해서 순서나 삽입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야.
첫 번째는 너네보다 압도적으로 영어를 잘하니까. 얘를 잘 아는 거죠. 이미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두 번째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써먹을 더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문 보면 더가 나오는 게 단어가 한 8개쯤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들은 보면은 그 중에 딱 하나의 더만 딱 골라가지고 연결해 딱 문제를 풀어내. 너는 그게 안 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더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안 써먹을게요. 이건 수능 수준에서 지금 다룰 만한 거 아닙니다. 뺄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만 다룰 건데 여기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앞에 보이가 나왔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search boys.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보이를 search boys로 받았어. 대신했어. 이거 맞냐고 틀렸냐고. 맞아. 맞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얘들아. 조금 내가 장소를 옮겨볼게. 요 앞에 있던 얘랑은 다르다고. 보이를 데이라는 대명사로 받으면 틀려. 근데 서치를 붙여서 보이를 서치 보이스로 쓰면 저건 맞아. 됐죠? 서치 보이스는 맞아. 어떻게 맞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 서치가 무슨 뜻이지? 그러한.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야. 한 명의 소년이 있고 그러한 소년들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나왔던 이 소년과 뭔가 성격적으로 특징적으로 비슷한 그런 종류의 소년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 그래서 결론. 서치는 수일치를 단복수를 맞추는 걸 무시하는 게 가능해요. 요거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순서 삽입이라는 너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유형의 접근법은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네가 갖춰야 될 개념이 뭐냐? 막 크게 글의 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시독해로 막 글의 구조로 문제 제기, 해결책, 질문, 답변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문장 간에 같은 유사한 내용끼리 연결하자는 걸 물어보는 게 일단 1차 목표.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개념이 있다. 이걸 네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이 문제의 2차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순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순서 문제 풀이법입니다. 순서 문제 풀이법. 자,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필기 노트에 없는 내용일 거예요. 순서 문제 풀이법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팝 퀴즈 짧게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해보세요. 자, A의 배탈, B의 상한 음식, C의 병원. 요렇게 써놓을게요. 자, 다음 글에 알맞은 순서를 고르셔. 자, 여러분들의 순서 직접 연결해 보세요. 피디님 저기 잡아주세요. 순서 잡아보세요.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될 것 같나요? 뭐가 제일 먼저일 것 같니? 상한 음식 B 됐어? 그 다음 A 배탈.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났어. 그 다음 C 병원 갔어. 여러분들 머릿속 이 생각한 거 맞죠?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배탈이 났고 배탈이 났으니까 병원에 갔어. 이게 인간의 뇌의 일반적인 구동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단어들만 나열돼 있어도 그 안에서 인과를 찾는 것에 익숙하고요. 그 안에서 선후관계를 찾는 데 익숙해요. 인지학적으로 당연합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순서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 문제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잘 들어봐. 내가 왜 틀렸는지를 보여줄게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해볼까?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상한 음식 때문이래요. 어때요? 논리적으로 하자 없지? 그지? 이렇게도 얘기해볼까?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요 상한 음식 사 먹고요 배탈 나버렸어요. 어때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죠.
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연결이 다 되게요.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 문제를 풀 때 니들이 겪었던 제일 큰 문제점이야. 이런 경우들 있지 않았어? 뭐냐면 빈칸이랑 주제 제목 요지랑은 좀 확실히 다르게, 빈칸이랑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네가 틀렸을 때 해설지를 딱 보면 납득이라도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걸 못 봤구나. 근데 순서 문제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 내가 뭔가 하나를 답이라고 골라놨는데 해답엔 딴 게 답이래. 해답을 읽고 나면 답이 납득은 돼. 근데 답이 납득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것도 맞는데 이래도 되지 않아? 순서는 꼭 이러기 좋단 말이야, 순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휘와 대략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우리는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 문제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 못 풉니다. 이상하게 답이 나왔을 때 이상한 점을 찾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뭘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내 거는 끝까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있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더니 한 8번 다 틀렸어. 그랬으면 너도 메커니즘을 바꿨을 거야. 근데 안 그랬던 게 문제예요. 한 10번 문제 풀잖아요. 우리 한 8번은 맞아요. 많이 틀려봐 한 2번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는 모르겠고, 왠지 시험이 다가오니까 불안은 하고, 그게 항상 순서 유형이었던 거죠. 메커니즘 통으로 바꿉시다. 제일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교훈 끄집어낼게. 글 쭉 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가야 맞을 거다. 다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가야 맞을 거다라는 빅픽처,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빅픽처 그리지 마세요. 빅픽처 그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맞아 보입니다. 절대로 빅픽처 그리는 거 아니에요. 됐지? 빅픽처 안 그려. 우리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이거 생각해봐. 여기서 우리가 무슨 빅픽처를 그렸어? 빅픽처 안 그렸어요. 그냥 색깔끼리 연결에만 신경 썼다고. 앞뒤가 연결되냐 이것만 신경 썼다고. 빅픽처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차분차분히 가야 되느냐? 2가지 원칙만 지킵시다. 첫 번째, 절대 아닌 것을 지웁시다. 절대로 아닌 것을 지우자고요.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있잖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지금 이 순서 찾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첫 덩어리 나오고 A, B, C 세 덩어리 나온 다음에 제일 적절한 순서 찾아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냥 머리를 조금 기본만 써봐봐. 얘들아, 요 다음에 실제로 정답이 되도록 연결될 수 있는 거, 실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각각의 덩어리가 제일 먼저 연결될 수 있을 확률 몇 분의 몇이니? 3분의 1이에요. 이런 거는 확률 안 배워도 알지 않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각각의 덩어리가 연결될 수 없을 확률은 몇이에요? 3분의 2예요. 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 한번 해봐라. 3분의 1의 확률을 고르는 게 가능성이 높냐? 3분의 2가 가능성이 높냐? 3분의 2가 훨씬 더 편해요. 연결 안 되는 거 지우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근데 맨날 순서 찾기 문제 풀 때 보면 너네는 이러고 있어. 이 다음에 뭐가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으니까 네 감상 막 무게를 달아서 이게 그나마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 지랄하고 있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다가 틀리는 거예요. 한두 개씩.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아닌 것만 지우는 겁니다. 절대 아닌 것. 선생님 그러면 애매하면 어때요? 남기세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애매하면 무조건 남기는 거예요. 됐지? 이게 첫 번째 원칙이야. 애매하면 지우지 말고 놔둬. 뭔가 글도 잘 이해 안 가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럼 놔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절대 아닌 것만 지워. 됐죠? 이게 첫 번째 원칙. 보여줄게. 절대 아닌 것을 지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봐봐.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문제 안 풀려 있어서 심심한 거 아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It takes time. 시간이 좀 걸리네요. 상품을 개발해서 론칭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됐죠? 그 결과 많은 회사들은 6에서 12개월 사전에 알아요. 뭘요? 걔네들이 새 상품을 출시할 거라는 거. 자, 새 상품, 신상이라고 할게요. 신상을 출시할 거라는 걸 회사들이 미리 안돼요. 이 내용 맞지? 이 내용 맞죠? 그러니까 나는 너네 이런 것도 머리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 읽어갈 건데, 문법적인 것도 따져줘야 되잖아. 보자, 얘들아. 기능어 있는지 봐봐, A번에. 첫 문장에 기능어 있는지 봐봐. 있죠? 뭐 있니? this. 아이씨, 이거 눈이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됐나요? 그럼 묻자. 이 마케팅 기술이라고 얘기하려면 제시문에 어떤 홍보 기술이 있었어야 돼, 그치? 네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 무슨 홍보 기술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냥 지워.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얼마나 기계적이야, 그냥. 됐죠? B 한번 가보자. 조금 멀리 있는데 B에도 기능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전 문장에. 보여? 뭐 있어? this요. 읽어보니까 this가 이렇게 돼요. this new nutrient. 이 새로운 영양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새로운 영양소. 그럼 앞에 뭐 있었어야 돼? 영양소. 있어요? 없었잖아. 지워.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시라고요. 선생님 그럼 C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볼게요. C 해보세요. 기능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능어 없으면 뭐 중심으로? 내용. 같은 색깔끼리 붙여야 된다고. 확인해 봅시다. In order to create interest in the product. 이 상품의 흥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들은 자주 pre-market, pre가 뭔지 알죠? 미리. 됐죠? 미리 광고하는 그런 짓을 착수해요. 뭐 한다고요? 상품에 대해서 미리 출시 전에 프리마켓 시장에 내기 전에 advertising 광고를 한대요. 야, 그럼 한번 봐봐. 야, 신상 출시를 내가 미리 알고 있으니 미리 광고를 해요. 이거 뭐 색깔 같은 걸로 연결하기에 크게 문제 없는 정보죠, 그죠? 놔둘게요. 미리 아니까 미리 광고를 한다고. 미리 아니까. 아니, 영어로 얘기하면 사전에 알고 있으니까 프리마켓 이전에 광고를 먼저 때린다고요. 특별히 문제 없단 말이야. 놔둘게요.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됐어? 그 다음 잘 들어봐봐. 이렇게 내가 문제 풀러 딱 얘기하는 순간 너 머릿속에 너 머리 굴리는 거 다 똑같아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 요거 활용하면 뭔가 문제 풀릴 것 같아, 그치? 그치? This new nutrient를 활용하면 문제 풀릴 것 같다고. 이게 네가 고1, 2 때까지 문제가 풀렸던 이상한 개똥 같은 방법이야. 봐봐. 안 된다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자, 여기에 nutrient 있죠? 새로운 nutrient. 그치? 근데 여기도 nutrient가 있어. 뭘로 연결할래? 이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빅픽처 그리면. 근데 여러분들 계속 뭔가 뉴 누트리언트를 찾아야지.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운 좋게 정답이 되는 게 먼저 보이면 맞춰지는 거고 아니면 틀리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아닌 걸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항상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조지는 거예요.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조진다고 얘기하면 안 돼.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됐나요? 볼게요.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순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야. 크게 세 가지. 크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너네가 제일 바람하지 않는 너무 깔끔한 패턴. A, B, C 세 덩어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A는 처음이 아니더라 이거야. 아까 이런저런한 이유로 this에 해당할 만한 말이 없네 해서 지웠어. B는 괜찮을 것 같아서 놔뒀고 C도 처음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날렸어. 그리고 그럼 이제 B가 제일 먼저인 걸 확정됐잖아. 그래서 B 다음에 연결될 걸 확인해 보니까 B 다음에 A도 또 안 되더라 이거야. 됐죠? 근데 C는 괜찮더라 이거야. 야, 이 경우라면 답 뭐니 무조건? 그냥 B과예요. 끝. 됐잖아. 이게 너네가 바람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상황. 근데 인생이 꼭 이렇게만 풀리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세요. A, B, C가 있어요. A를 읽었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내버려 뒀어. B는 읽었는데 확실히 아닌 거 알겠어. 아까 봤던 것처럼 this new nutrient 이런 것 때문에 아닌 거 확실히 알겠다고. 그 다음에 C를 딱 읽었거든. 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 상황. 이게 너네가 보는 두 찜찜한 상황 첫 번째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지워졌는데 나머지 두 개를 놓고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럼 너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기는
에이 설마 A가 제일 먼저겠어? C가 제일 먼저겠지?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잣대는 거예요. 작년 사관학교 문제의 순서 문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의 정답이 A, C, B였습니다. 바로 작년이에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7번 문제의 정답이 A, C, B였습니다. 제가 수능을 쳤던 해예요. 2002학년도 수능.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 순서 찾기 문제의 정답이 심지어 A, B, C였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평가원에서는 단 한 번도 A를 제일 먼저의 순서로 내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 이거 문제 그렇게 내는 거야. 너 어떡할래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항상 가능성은 동등하게 열어둬야 돼. 선생님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못 풉니까? 아니요. 얘기했잖아.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자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확실한 친구가 누구죠? B예요. 어떤 부분이요? 얘는 죽었다 깨나도 제일 앞 아니야. 얘는 무조건 절대 제일 앞이 아니라고. 그럼 얘들아 그냥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B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가 연결돼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C가 등장해서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거밖에 답이 안 나온다고. B가 연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 둘밖에 없어. 그치? 첫 번째 순서가 애매하면 B와 관련한 순서부터 먼저 정하고 들어가. 그러다 보면 뭔가 보일까? A, B는 아닌 것 같아. 근데 C, B는 가능하네. 이럴 수 있잖아.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주시냐면 아하 이제 C, B 굳혀놓고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정답이 C바가 맞는지 그냥 C바가 맞는지 이게 맞는 거라고요.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해놓고 빅픽처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할 여지가 없어요. 쓸데없이 뉴트리언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거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순서 문제를 풀다 보면 A, B, C가 있었어. 첫 순서로 A는 아닌 것 같아서 지웠다. 좋아. B는 놔뒀고 C도 아닌 것 같아서 지웠어. 좋아. 여기가 징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B가 제일 먼저인 걸로 딱 남겨놨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요 다음에 A를 연결하기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혹시나 찜찜해가지고 C도 한번 넣어봤더니 얘도 연결될 것 같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순서 문제 풀 때 짜증나는 또 다른 상황이 이거 아니에요? 보통 첫 순서는 정해졌는데 그 다음이 좀 애매할 때.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너네가 하는 제일 멍청한 짓이 이거예요. 아니 애매한 상황인데 계속 넣어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뭐가 더 나을까? 애매해서 구분간이 안 다른데 그걸 왜 비교를 하고 있냐고. 어차피 끝까지 봐봐야 해결 안 될 텐데. 그러면 감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정확하게 메커니즘 맞춰 봐봐.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라며. 지금 제일 확실한 친구 누구예요? B요. 얘는 무조건 제일 앞이에요. 그냥 굳어 있어요. B가 제일 앞인 건 굳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C 아니면 CA 아니야? 얘들 둘 직접 비교해. A 다음에 C를 연결하는 게 적절한지 C 다음에 A를 연결하는 게 적절한지 둘을 직접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정답이 빠크가 되는지 B가가 되는지 나올 거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라는 겁니다. 우당탕탕 푸시라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꼭 이렇게 수업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이거 둘 다 될 것 같으면 어떡해요?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설마 문제를 그따위로 내겠냐. 다 될 것 같으면 어떡해. 네가 잘못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본 메커니즘만 맞춰주면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평 도입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모든 평가원 기출과 사강 기출 문제로요 보여드릴게요. 이 메커니즘이 다 통할 거라는 걸. 이건 기술도 아니고요 그냥 우당탕탕 푸는 거예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책 제일 말미에 난이도가 조금 높은 고난도 자작 문제를 한 40문제 정도로 풀어봅시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C가 제일 먼저 남는다는 건 일단 됐어.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거 내용도 조금 적어놨거든요. C의 내용은 뭐였냐면 미리 광고하는 거였어요. 미리 광고하는 거. 됐죠? 상품 출시 전에 미리 광고하는 거였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한번 계속 봅시다. C의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영양산업에서 기사가 자주 작성이 돼요. 이 기사가 discussing a new nutrient, 조사 중인 새로운 영양분을 토론하는 기사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서 A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게요. A에 등장한 마케팅 기술에 해당할 내용을 여기서 뽑아보세요.
뭘 마케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사를 미리 내서 미리 광고하는 거. 이거 마케팅 기술일 수 있잖아요. 문제 없죠. 됐지? 요것도 확인해 볼까요? C에서 B로도 연결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C에 새로운 영양소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있나요? 네, 있네요. 여기 새로운 영양소요. 어머나 A와 B가 둘 다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힘든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을 뚫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할까? C는 제일 먼저로 굳었어.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A, B가 맞는지 B, A가 맞는지를 직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됐나요? 뭐 순서대로 해보죠. A, B가 되는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봐봐. 쭉쭉쭉 나옵니다. 뭐뭐 블라블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 일이 행해지고 난 후 새 상품이 출시됩니다. 자, 이런저런 마케팅을 하고 새 상품을 출시했어요. 됐지? 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한 후 4에서 6개월 이후에 새 상품이 우연히 출시됩니다. 말 되나요? 새 상품 출시했는데요. 4에서 6개월 후에 새 상품을 또 출시해요. 이미 출시됐는데. 뭔 개쌉소리야. 그치? 이건 아니네. 아, 아마 정답은 BA일 거야. 됐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왜 BA인지 볼게요. B에 보면 이래요. 자, 기사로 광고를 해요. 기사로 광고를 해요. 그 다음에 4에서 6개월 후에 새 상품이 우연히 출시가 딱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책과 보충 리뷰가 또한 사용돼요. 기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책도 또한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책을 사용한 이후에 새 상품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연결 괜찮지, 그치? 그래서 또한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례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C, B, A.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 내가 두 가지를 보여줄게. 일단 첫 번째 질문. 얘들아,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뭐 어쩌라고요? 빅픽처를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순서 찾기 문제는. 아니 애초에 평가원에서 단순 독해 능력이 아니라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했잖아. 네가 왜 쓸데없이 독해 능력에 매달리냐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평가 항목 자체가 그게 아닌데 왜 거기에 매달리냐고. 독해 능력은 되어주면 좋은 것.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단순 독해 능력만 있다고 풀리는 게 순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얘기할게요. 봐봐. 내가 아까 써먹지 말라고 했던 더요. 영양산업 앞에 더 붙어있죠. 물어볼게. 지문 앞에 더 어딨니? 앞에 영양산업과 관련한 더가 어딨냐고. 안 보이는 거 알겠지? 근데 이걸로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꼭 찜찜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풀 때요. 여기 더 프로덕트를 보고 여기 프로덕트가 있길래 바로 연결했습니다. 미친 거라니까. 그럼 이 더는 어떡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모든 말들이 다 이상해 보여요. 얘도 써야 되나 얘도 써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라고. 더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문제를 풀었는지만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딴 거 없습니다. 1. 최대한 우당탕탕 풀 거야. 빅픽처 안 그리고 순서 찾기 문제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되느냐? 내용은 같은 색깔끼리 연결해야 돼.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쉽게 그냥 인식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내가 아까 문제 풀 때 실제로 사용했던 이런 기능어와 관련한 이 부분들 있잖아. 이거는 문법적인 약속, 논리적인 약속이고 사전적인 정의이기 때문에요. 안 외워놓으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얘들은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특히나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됐죠?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대조 나왔을 때 대조는 이런 거였지 툭툭 던질 거라고. 그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5분 쉬고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할 건데 그때부터는 책 펴놓으시면 됩니다. 40분까지 들어오세요.